안개 자욱한 새벽, 서은지는 늘 하던 대로 뜰 앞에 서서 허브를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고 섬세했다. 맑고 순수한 그녀의 눈은 산속의 모든 풀과 나무를 알아보고 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은지는 이 작은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온 약초 지식으로 병든 이들을 돌보며 소박한 삶을 살아왔다. 서울의 화려함이나 물질적인 풍요는 그녀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그날 아침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기운이 마을을 감돌았다. 새벽의 고요함을 깨고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다. 마치 무언가 거대하고 단단한 것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은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소리가 들려온 산 쪽을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짐승들이 싸우는 소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은지의 본능은 그것이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약초 바구니를 챙겨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가 났던 곳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검은색 고급 차량 한 대가 나무들과 뒤엉켜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차의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뿜어져 나온 연기가 주변 공기를 가득 메웠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차를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린 것처럼 보였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바구니를 내려놓고 차 안을 살폈다. 조수석은 텅 비어 있었고 운전석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남자가 축 늘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흙먼지와 피로 뒤덮여 있었지만 은지는 본능적으로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값비싼 재질의 옷과 손목의 시계는 그가 속한 세상이 이 조용한 시골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곳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자의 머리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왔고 은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신속하게 바구니에서 지혈에 도움이 되는 약초와 깨끗한 천을 꺼내 남자의 상처를 응급처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 움직임은 정확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응급처치를 마친 후 남자의 맥박을 확인하고 그의 호흡이 미약하지만 규칙적임을 확인했다. 조금만 참아요. 내가 당신을 살릴게요. 은지는 무너진 차의 잔해를 간신히 치워 남자를 꺼냈다. 건장한 남자였기에 힘이 붙였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를 부축하여 오솔길을 따라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남자의 무게 때문에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만이 가득했다. 집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지만 은지는 끝내 그를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 오두막에 도착한 은지는 남자를 침상에 눕히고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갔다. 그녀는 산에서 캐온 신선한 약초들을 짓지어 남자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발랐다. 그녀의 할머니에게서 배운 비법이었다. 약초의 씁쓸한 향기가 오두막 안에 가득 퍼졌다. 은지는 밤샘 간호를 하며 그의 미약한 숨결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의식이 희미한 남자의 눈에 비친 것은 차분하고 헌신적인 은지의 모습이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돈이나 권력이 아닌 순수한 선의와 따뜻한 보살핌을 경험하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고 남자는 서서히 의식을 회복했다. 그의 이름은 권민준이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 중 하나인 JK그룹의 후계자이자 젊은 CEO였다. 그가 이 외딴 마을에 온 것은 단순한 사고 때문이 아니었다. 기업 내 권력 다툼 속에서 경쟁자들의 음모에 휘말려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던 중이었다. 그러나 절벽으로 추락한 그의 차를 목격한 이들은 모두 그가 사망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은지가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 차가 부서진 잔해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깨어난 후에도 며칠 동안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다.
은지는 그런 그를 묵묵히 돌보며 따뜻한 죽을 먹이고 약을 먹였다. 민주는 은지에게서 그 어떤 이기적인 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그가 온전히 회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민주는 은지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평생을 사람들의 계산적인 행동과 탐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은지의 존재는 그에게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며칠 후 민준의 몸 상태가 호전되자 그의 비서진과 보디가드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민준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며칠 동안 그를 돌본 은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민준은 그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며 은지에게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내 생명을 구해준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민준의 비서는 그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거액이 담긴 수표를 건네려 했다. 하지만 은지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지의 단호한 거절에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은지가 단순히 보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민준은 은지의 순수하고 단단한 내면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오직 물질적 가치로만 사람을 평가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때 민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다. 그는 은혜를 갚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녀의 삶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민준은 비서와 보디가드를 물리고 은지와 단둘이 남았다. 정적이 흐르는 오두막 안에서 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진지하고 떨렸다. 세호 은지 씨,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준다면 나는 평생 당신을 지키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어. 이 터무니없는 제안에 은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의 말에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알 수 있었지만 그의 세계는 그녀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 작은 오두막과 따뜻한 사람들과 평화로운 자연이 전부였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권민준 씨, 당신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당신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살린 건 단지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였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건강해졌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은지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거절의 뜻을 전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확고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지만 은지에게는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정복하고 싶은 대상이 되었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은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은지 씨, 나는 이 은혜를 반드시 갚을 겁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내 약속이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오두막을 떠났다. 은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소박한 삶에 들어온 이 거대한 파도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미묘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의 평화롭던 일상이 이제 막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음을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권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온통 빛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풍경은 그의 거대한 성공을 상징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가 머물렀던 외딴 산골 마을에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은지의 단호한 눈빛과 그녀의 잔잔한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그는 평생을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틈에서 살아왔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했고 민주는 그런 세속적인 관계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은지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돈과 권력을 거부했고 오직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의무만을 말했다. 민주는 비서를 호출해 서은지와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명령은 신속하게 이행되었다. 며칠 후 민주는 은진의 마을이 개발업자들의 소나기에 들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제국건설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제국건설의 실소유주는 그의 사촌인 권재혁이 숨겨둔 페이퍼 컴퍼니였다. 재혁은 오래전부터 민준의 그룹을 탐내며 뒤에서 온갖 음모를 꾸며왔다. 민준은 은지의 마을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재혁이라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한 가지 묘수를 떠올렸다. 그는 즉시 은지를 찾아갔다. 그녀의 오두막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은지의 얼굴에는 미묘한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며칠째 개발업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은지 앞에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제국건설의 개발 계획서였다. 은지의 눈이 흔들렸다. 이것은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개발 계획이 성공하면 당신의 마을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켜온 모든 것은 무너질 겁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기업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절망을 읽었고 이어서 자신의 제안을 꺼냈다. 서은지 씨, 내가 당신에게 다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약혼녀가 되어주시오. 그러면 나는 JK그룹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당신의 마을을 보호할 겁니다. 제국건설은 결코 이 마을에 손댈 수 없을 겁니다. 민준의 제안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거래였다. 은지는 자신의 삶과 맞바꿔 마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잡아야 했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낯선 사람의 약혼녀가 된다는 것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얼굴과 그녀가 평생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마을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다면 권민준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대답을 듣자마자 안도와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이 순수한 여인의 마음이 탐욕이 아닌 순수한 희생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았기에 더욱더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날 오후 은지는 최소한의 짐만을 챙겨 민준의 채에 올랐다. 그녀의 오두막과 마을은 점차 멀어져 갔다. 빽빽한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행렬과 화려한 불빛은 그녀에게 미지의 세계였다. 그녀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이질감을 느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권민준의 저택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웅장하고 거대했다. 그녀가 평생 보아왔던 소박한 오두막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규모였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의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은지에게 그녀의 방으로 안내했고 은지는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값비싼 가구들로 가득 찬 방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는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졌다. 며칠 동안 그녀의 손에 어울리는 값비싼 옷들과 보석들이 끊임없이 배달되었다. 은지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의 피부에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화려한 옷을 입은 낯선 여인을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혼란스러웠다. 며칠 후 민주는 은지를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민준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의 사촌이자 라이벌인 권재혁이 참석했다. 민준의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와 의심만이 가득했다. 민준의 아버지는 묵묵히 식사를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아, 대체 이 아이는 누구니? 이 중요한 자리에. 아무런 배경도 없는 아이를 데려온 이유가 뭐냐? 민준의 어머니가 차갑게 물었다. 민준이 대답하려 하자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숨어 있었다. 삼촌, 숙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 형이 얼마나 안목이 높은데요. 이분이 바로 형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약혼녀라니, 그건 좀 과한 보답 아닌가요? 은지는 재혁의 조롱 섞인 말에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포크를 들고 식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태도는 재혁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민준에게서 시선을 돌려 은지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실례지만 아가씨,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으신가요? 민준이 형의 눈에 들 만큼이요. 은지는 재혁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특별한 재능은 없습니다. 그저 산에서 풀과 나무를 보며 자랐을 뿐입니다. 재혁은 은지의 대답에 비웃음을 터뜨렸다. 풀과 나무라. 민준이 형의 눈이 드디어 삐뚤어졌나 보군요. 재혁아, 그만해.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재혁은 멈추지 않았다. 형, 난 그저 걱정돼서 그래. 이 아이가 형에게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건 아닌지. 혹시 약점을 잡힌 건 아니지. 은지는 그제야 재혁에게서 시선을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그녀의 눈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를 이용하려 할지 깨달았다. 민준은 은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따뜻하고 단단한 천을 느꼈다. 재혁아, 이분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 어떤 불순한 의도도 없으니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워. 민준은 재혁의 얼굴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다. 재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은지를 향한 깊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은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공기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 낯선 세상에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밤 민준은 은지의 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그녀가 이 상황에 얼마나 힘들어할지 잘 알고 있었다. 괜찮아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옆에 서서 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은지는 민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낯설고 두려웠다. 그러나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그 시각 재혁은 자신의 서재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래, 그녀가 권민준의 약혼녀가 된 건 예상 밖이었지만 오히려 잘 됐어. 그녀를 이용하면 권민준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녀의 과거를 철저히 파헤쳐서 그들이 가장 믿을 수 없을 때 공격하자. 재혁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은지가 단순히 한 명의 순진한 시골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순수함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방패이자 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은지는 권민준의 저택에서 아침을 맞았다. 호화로운 방 안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불의 감촉조차 그녀의 오두막에서 쓰던 소박한 청아는 달랐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빽빽한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은지는 지난밤 권민준의 어머니와 권재혁에게서 느꼈던 차가운 시선과 조롱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곳에 온 이유를 잊지 않았다. 자신의 마을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이 낯선 세상에 적응해야 했다. 민주는 은지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 환경에 익숙해질 시간을 주려 했지만 은지는 스스로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오두막에 있던 약초 도구들과 책들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민주는 놀랐지만 그녀의 요청에 따라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다. 그의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민주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민준의 비서를 통해 민준에게 쪽지를 보냈다. 오늘 회사에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민준은 그녀의 뜻밖의 제안에 놀랐지만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은지는 JK그룹의 웅장한 사옥을 둘러보며 조용히 관찰했다. 복잡하게 오가는 사람들과 서류더미,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 소리는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녀는 마치 숲속에서 처음 보는 낯선 식물을 관찰하듯 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예리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중요한 임원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권재혁이 직접 추진하는 신규 화장품 라인, 아틀라스 오리진에 대한 최종 승인이었다. 민주는 은지에게 회의실 옆에 유리로 된 작은 방에서 회의를 지켜보도록 했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조용히 앉아 회의 진행을 지켜보았다. 권재혁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준비된 자료들은 완벽해 보였다. 그는 아틀라스 오리진이 시베리아의 청정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희귀 약초를 주성분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재혁은 그 약초의 학명과 효능을 나열하며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의 말에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조차도 그의 프로젝트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은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재혁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작게 띄워진 약초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재혁은 그 약초가 로디올라 로세아라고 설명했지만 은지는 한눈에 그것이 로디올라 로세아가 아님을 알아챘다. 로디올라 로세아는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며 줄기색이 붉고 뿌리에서는 장미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화면 속의 약초는 줄기가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잎의 모양도 미묘하게 달랐다. 그것은 시베리아가 아닌 다른 지역의 평범한 식물, 심지어는 독성 성분을 지닌 약초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은지의 마음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그녀는 회의가 끝날 무렵 민준의 비서에게 쪽지를 건넸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재혁 씨의 프로젝트에 사용된 약초 사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쪽지를 읽었다. 그는 의아해하며 은지를 바라보았다. 은지 씨, 당신이 무슨 뜻으로 이런 쪽지를 보냈는지 모르겠군요. 은지는 침착하게 민준에게 다가섰다. 권재혁 씨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나왔던 약초 사진 말입니다. 그는 그 약초가 시베리아에서 자생하는 로디올라 로세아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식물이 아닙니다. 그 식물의 아잎 모양과 줄기색은 로디올라 로세아와 다릅니다. 제가 아는 한 그 식물은 북미 지역의 습지에서 자라는 흔한 약초와 더 유사해 보입니다. 심지어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종류입니다. 민주는 은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눈빛은 처음에는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은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정확한 설명에 점차 신뢰로 바뀌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연구팀에 은지의 말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연구팀은 재혁의 프로젝트에 사용된 원료들을 긴급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다. 은지의 말이 옳았다. 재혁이 프로젝트에 사용한 원료들은 시베리아산 희귀 약초가 아니었다. 그것은 북미의 습지에서 채취한 값싼 유사 약초였고 게다가 독성이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재혁은 이 사실을 숨기고 수천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다. 민주는 재혁의 뻔뻔함에 분노했다. 그는 은지의 예리한 통찰력과 지식 덕분에 회사를 구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재혁을 호출했다. 재혁은 민준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불안해했다. 민준이 형,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네가 추진하는 아틀라스 오리진 프로젝트 말이다. 잠시 보류해야겠어.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재혁은 동요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했다. 무슨 소리야? 모든 절차를 통과했는데 갑자기 왜? 너는 알지? 그 프로젝트에 사용된 원료가 가짜라는 것을. 민준은 재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민준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의아해했다. 말도 안 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아니, 한 사람이 내게 알려줬지. 민준은 재혁의 분노에 찬 시선을 즐기며 말했다. 네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사람이 말이야. 재혁은 민준의 말에 눈을 굴렸다. 그 시골 계집애 말이야. 형 이제 그 애의 허튼 소리까지 믿는 거야. 걔가 뭘 안다고. 그녀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해. 그녀는 자연의 이치와 생명의 흐름을 읽는 법을 알고 있어. 네가 놓친 작은 디테일 하나가 결국 너의 거대한 거짓말을 드러냈지. 너는 겉만 번지르르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지만 그녀는 본질을 꿰뚫어 보았어. 권재혁, 너는 그녀를 얕잡아 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속한 세계 전체를 얕잡아 본 거야. 민준의 단호한 말에 재혁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민준을 향해 이를 갈았다. 그래, 좋아. 나는 그녀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를 이용해 너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테니. 민준은 재혁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은지의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구한 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사업적 파트너이자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거래를 넘어선 진정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은지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은지 씨. 당신 덕분에 회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당신의 회사가 안전하다니 다행이군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어요. 은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자신이 낯설게 여겼던 한 남자에게서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얻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굳게 닫혔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위험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으니 그녀를 향한 재혁의 분노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권재혁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이 갑작스럽게 소집한 긴급 이사회는 아틀라스 오리진 프로젝트의 재논의를 위한 자리였지만 재혁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는 은지의 존재가 민준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민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온갖 수를 썼지만 허사였다. 재혁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 가지 전략을 세웠다. 바로 이사회에서 은지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녀의 배경을 조롱함으로써 민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이사회장에 들어섰다. 회의장에는 민준과 민준의 어머니
그리고 JK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은지는 민준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재혁은 그녀를 곁눈질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민준은 재혁의 프로젝트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권재혁 이사, 아틀라스 오리진에 사용된 원료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승인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민준의 말에 재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섰다. 민준이 형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프로젝트는 이미 모든 검증을 마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의문을 제기했습니까? 혹시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까? 재혁의 시선이 은지를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단순히 산에서 풀이나 뜯던 분의 말을 믿고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는 겁니까? 재혁의 말에 이사회는 술렁였다. 일부 임원들은 은지의 존재를 조롱했고 민준의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재혁의 비열한 공격에 분노했지만 은지는 흔들림 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눈은 맑았고 재혁의 모든 말을 마치 바람처럼 흘려보냈다. 권재혁 이사,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프로젝트의 원료는 시베리아산 로디올라 로세아가 아닌 북미산 유사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입니다. 민준의 말에 재혁은 한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말을 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연구팀의 보고서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유사종이라고 해도 효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가 절감을 통해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의 뻔뻔한 변명에 민준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윤 극대화 당신이 빼돌린 수천억 원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그 유사종의 독성 성분은 어떻고요? 당신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재혁은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증거 있어 그깟 증거도 없이 사람을 매도할 셈이야. 바로 그때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행동은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민준의 어머니조차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지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다. 병 안에는 재혁이 주장했던 로디올라 로세아와 자신이 직접 채취한 약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가 담긴 작은 종이가 들어있었다. 권재혁 이사님, 은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곳에 제가 직접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로디올라 로세아는 잎의 형태와 줄기색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성분 또한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식물은 특정 성분과 결합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독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다면 수많은 소비자들이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았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은지는 재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깊은 곳에는 정의와 진실을 향한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말은 이사회장을 압도했다. 모든 임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그저 순진한 시골 소녀라고 생각했던 은지의 전문성과 지식에 압도되었다. 재혁은 은지의 말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깊은 지식과 용기를 지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 뒤에 숨겨진 진짜 능력을 얕잡아 본 것이었다.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럴 리가. 그건 조작된 겁니다. 조작이라니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민준은 재혁의 발악에 아랑곳하지 않고 태블릿을 꺼내 그의 비자금 내역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은지가 제공한 작은 단서 하나가 민준의 조사팀으로 하여금 재혁의 모든 불법 행위를 파헤치는 거대한 실마리가 되었던 것이다. 재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비참함을 느꼈다. 그가 오만함으로 얕잡아본 시골 소녀에게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민주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다. 권재혁 이사는 즉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민준의 결정에 동의했다. 재혁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은지를 향해 악에 바친 시선을 던졌다. 서은지, 내가 너를 반드시. 재혁의 추악한 발악이 사라지고 이사회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준의 어머니가 은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냉대 대신 진정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서은지 양, 내가 당신을 오해했소.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문을 구했소. 은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단지 정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믿는 진실을 위해 행동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은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들은 조용히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은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사를 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거래를 제안했던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은지 씨,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회사와 가족,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구해주었소.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고 내게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소.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민준의 고백에 은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차가운 가면 뒤에 숨어있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그 어떤 의무도 거래도 아닌 진실된 사랑과 믿음으로 굳건하게 연결되었다. 그들은 함께 거대한 폭풍을 이겨냈고 이제야 비로소 그들만의 평화로운 항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권재혁의 몰락은 JK그룹을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오랜 숙청을 단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모든 비리와 불법 행위들이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언론은 한때 촉망받던 젊은 이사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대서특필했고 권재혁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의 파멸을 불러왔다. 그가 이끌던 모든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그를 따르던 이들도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JK그룹은 잠시 혼란을 겪었지만 민주는 흔들림 없이 회사를 재정비하고 굳건히 자신의 위치를 지켜냈다. 세상은 이제 서은지에 대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저 권민준의 약혼녀로만 알려졌던 그녀는 한 기업의 위기를 막고 부패한 권력에 맞선 용감한 여인으로 각인되었다. 언론은 그녀의 지혜와 강단에 대해 찬사를 보냈고 그녀의 순수하고 겸손한 태도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민준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무실로 은지를 찾아왔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미안함과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은지 양, 지난번 일은 내가 정말 미안하오. 내 아들을 구해주었을 때도 감사함을 몰랐는데 내 아들의 회사를 그리고 가문을 지켜준 당신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 민준의 어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은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의 마음은 항상 같았습니다. 저는 단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겸손하고 진솔한 대답에 민준의 어머니는 더욱 감동했다. 그녀는 은지에게서 그 어떤 계산이나 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은지가 이 거대한 가문의 일원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진심으로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은지에게 자신의 보석함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비녀를 선물하며 그녀를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렸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난 후 은지는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권민준 씨, 이제 제가 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마을도 안전해졌고요. 저는 이제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은지의 말에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곁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하며 모든 것을 해결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그저 거래에 불과했다. 이제 거래가 끝났으니 그녀는 떠나려 하는 것이었다. 민주는 은지 없이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할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삶에 빛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민주는 그녀를 붙잡고 애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그날 밤 민주는 은지를 한적한 시골길로 데려갔다. 그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언덕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화려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직 서로에게 향해 있었다. 은지 씨, 처음 당신에게 결혼을 제안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면서 나의 마음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을 모르고 살았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소. 당신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나는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은지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화려한 반지가 아니었다. 민준이 직접 디자인한 작고 아름다운 은지꽃 모양의 반지였다. 서은지 씨, 이제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당신이 되어주시오.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돈과 권력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원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보았고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날 밤 세상의 모든 것을 등지고 오직 서로에게 집중하며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몇 달 후 민준과 은지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은 민준의 저택이 아닌 은지의 고향 마을의 언덕 위에서 결혼했다. 결혼식장은 화려한 꽃장식 대신 은지가 직접 가꾼 아름다운 약초들로 장식되었다. 하객으로는 민준의 가족들과 은지의 마을 사람들이 함께했다. 민준은 값비싼 정장 대신 소박한 한복을 입었고 은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단아한 전통 한복을 입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그들의 삶처럼 소박하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결혼 후 은지는 JK그룹의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민준의 지원을 받아 전통의학연구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민준은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랑하는 남편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하고 이기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삶은 은지의 따뜻한 영향으로 인해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놀랐다. 오만하고 차가웠던 재벌 2세와 평범한 시골 소녀의 만남은 그들에게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보였다. 그러나 민준과 은지는 그들의 삶이 단순한 동화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통해 이루어낸 현실임을 증명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했지만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장점을 빛내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의 사랑은 은혜를 갚는 행위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었다.